최고의 요리 비결 이번 한 주는요, 여름 채소의 맛있는 변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은 바로 두부를 이용한 두부 채소 덮밥입니다. 자, 셰프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부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마파두부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나요? 네, 마파두부 같은 경우는 재료를 소스에 함께 조리해서 내는데 네. 오늘 우리가 만들 두부 채소 덮밥 같은 경우는 두부와 채소를 소스와 따로 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채소의 그런 아삭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함께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두부를 손질해 보도록 할까요? 네. 두부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두부는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기 대용으로도 참 좋은 식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부드러워서 소화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니까 저렴해서 그렇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고기 대신 또 두부를 맛있게 조리하면 고기만큼 맛있게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네. 먼저 수분기를 좀 제거하는 건가요? 네, 수분을 제거해야 돼서 지금 페이퍼 타올에 올려두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소금을 살짝 소금으로 간을 여기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주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두부 안에 있는 물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네. 항상 굽기 전에 이렇게 소금으로 밑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보니까 호박인가요? 그렇죠? 네, 단호박 준비되었고요. 단호박이랑 네, 그리고 파프리카인가요? 네, 피망?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네. 저는 애호박과 가지, 여름 채소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입 크기로 너무 크지만 않게, 근데 또 단호박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도톰하지 않게 조금 얇게 편으로 썰어주시면 좋을 이 것 정도 좀 같습니다. 큰가요? 네, 조금 한 번만 더 썰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애호박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지는 나물로 무쳐도 맛있지만 이렇게 덮밥 재료로도 활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색깔마다 네. 파프리카가 또 영양분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네, 비타민 C 함량도 다 다르고요.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오늘은 이특 씨는 파프리카, 단호박, 버섯, 양파 사용하셨지만 집에 흔히 있는 재료들 색감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갈 부재료까지 저희가 손질을 해봤고요. 그래서 준비해놓은 두부를 가지고 팬을 먼저 달구어 보겠습니다. 기름이 여유가 있어야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지질 수가 있고요. 또 불은 너무 약불에서 지지게 되면 두부 색깔이 노릇하게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세기가 있는 정도에서 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달구어졌으면 두부를 하나씩 넣어서 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잘 나면 지글지글. 네, 팬이 잘 달구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부는 이렇게 구웠을 때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따뜻한 상태에서 바로 먹는 것도 좋고요. 한번 지져놓은 두부는 다시 또 지지게 되면 또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로 지져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부를 생으로 드시기엔 어려운데 이런 두부 같은 경우는 한번 물에 데쳐서 두부랑 뭐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재료를 넣어서 네. 약간 요거트식으로 맞습니다. 넣어서 아침 식사 대신 시리얼 같은 거 얹어서 아이들에게 주어도 영양 만점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집을 때는 네. 언제쯤 이렇게 뭐 뒤집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뒤집으면 됩니다. 있나요? 그래도 보통 이제 너무 약하지 않은, 지금은 불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1, 2분 구우시고 정도, 뒤집으시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다. 지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요,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네. 에어프라이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사용해야 되나요? 에어프라이기에 사용하시면은 또 이렇게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지지면 또 그런 맛이, 구운 맛이 있고요. 에어프라이기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바삭하게 두부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름을 오늘 저희는 소량만 사용했는데 네. 튀김식으로 튀겨서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두부 식감도 있으면서 바삭하게 즐길 수도 있는 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연한 피부를 네. 두부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두부가 네. 그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죠? 두부가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찌개용 있고 부침용 있는데 이게 또 두부가 단백질 연두부나 순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거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두부가 노릇하게 잘 지져져서 이렇게 페이퍼 타올에 기름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굉장히 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자, 두부가 맛있게 네, 구워졌고요. 노릇하게 맛있게 지져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어서 저희가 부재료로 들어갈 채소를 같이 볶아주면 되나요? 네, 기름을 조금 여유 있게 둘러주시고요. 네. 또 너무 불이 세면 마늘이 금방 쉽게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불은 팬이 달궈지면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여기 이제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 편을 넣어서 마늘을 제일 먼저 볶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마늘을 볶으면서 마늘의 그런 향을 마늘 향을. 내주면 좋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은 마늘이 금방 색깔이 타죠. 나요. 네, 그래서 달궈지면 약하게 조금 줄여서 충분히 기름에서 마늘 향이 입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네. 색깔이 잘 났는데요. 네, 기면 양파를 먼저 넣어보고요. 양파도 볶으면 볶을수록 또 단맛이 강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볶다가 나머지 버섯과 네, 저는 애호박 가지 넣어보도록 하고요. 단호박과 네, 파프리카는 네. 사실 생으로도 즐겨 먹는 채소이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조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료 충분히 볶아주면 볶아주다가. 마지막에 넣으시는 걸로. 또 여기에 밑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밑간이요. 밑간을 소금 간 살짝 해주시고요. 네, 저도 예. 네, 해주시고 후추도 숑숑숑숑. 뿌려주세요. 네. 처음에 채소 볶을 때는 채소의 겉면에 노릇하게 아. 입히는 것이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조금 센 불에서 색감을 낸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여서 볶아보도록 할게요. 생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많이 먹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번에. 근데 익혀서 채소를 먹으면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신선한 제철 여름 채소를 맞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요즘 고기를 좀 많이 드시잖아요. 네. 고기만 먹게 되면 소화도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변비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런 채소를 또 많이 드시면 네네. 장 활동이 또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숨 죽여서 어느 정도 익으면 마지막에 방울토마토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방울토마토 넣겠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색감이 화려해졌어요. 예. 그리고 빨간색 색깔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맞습니다. 그런 색감이기도 해서 저는 항상 늘 재료 사용할 때 붉은색 재료를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볶아졌으면 네. 담아보겠습니다. 된장이 들어간 고소한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된장 득 소스요? 씨는 매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특별히 득 씨 입맛에 잘 맞을 고추장이 들어간 고추장 소스를 준비해 봤어요. 맞습니다. 예. 물이 150cc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된장을 2큰술 넣겠습니다. 2큰술. 네. 네. 간장 1큰술 넣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청주 1큰술 넣어서 소스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득 씨는 네. 물 150cc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추장을 풀어주시고 나머지 간장, 청주, 고추장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4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를. 네. 사실 다 만들어주신 거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니죠? 네, 전 된장이랑 지금 잘 섞이도록 네. 저어주고 있습니다. 고추장에 섞일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간장은 2분의 1큰술. 네, 간장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실청 매실청.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다진 마늘 네. 한 큰술. 그리고 그다음에 설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은 2큰술. 큰술. 그래서 잘 네. 섞이도록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잘 섞였으면 기름에 양파 볶다가 소스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는 양파를 한번 볶아주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불에 한번 살짝 졸여주는 건가요? 네, 살짝 뭉근한 불에서 한 소끔 끓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저는 청양고추는 미리 넣으면 색깔이 또 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끓이고 통깨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네. 양파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네. 볶아지기 시작하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잘 부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덮밥 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념처럼 뻑뻑한 소스가 아니라 촉촉해야지 밥이랑 다른 채소와 함께 버무려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촉촉한 소스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덮밥을 만들고 나서 이 소스가 남으면 좀 양이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1인분을 만들기에는 너무 소스의 맛도 안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만들어 두셨다가 이렇게 다양한 뭐 고기 주재료로 한 덮밥이라든지 해물 덮밥이라든지 그런 덮밥 소스로 활용해도 좋고요. 제가 오늘 선보이는 이 된장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취나물 같은 거 데쳐서 수채로 데쳐서 요 덮밥 소스에다가 버무렸다가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또 나물로 드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소스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으면 저는 다시마를 여기에 건져서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저는 청양고추 넣어서 한 소끔 이렇게 끓이고 참기름과 통깨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에 그 마트 가면 그 소스 코너 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소스들이 막 시판 소스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잘 돼 있고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만들면 정성이 또 들어가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아니까 안전하게 섭취할 수도 있고 또 시판 소스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기호에 맞게 뭐 다진 양파도 넣어도 좋고요. 다른 소스 가미해서 특별한 소스로 업그레이드해서 또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완성 맛있게 접시에, 만들어진 음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먼저 올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두부가 주재료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두부를 마지막에 얹고요. 먼저 이쪽에? 덮밥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덮밥을 드실 때 이렇게 소스 촉촉하게 버무려서 드셔야지 맞습니다. 또 맛이 좋은데 소스를 또 위에 얹게 되면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볶아놓은 색감의 채소가 안 보이죠?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밥 위에 소스를 먼저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소스를 골고루 밥 위에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밥에는 간이 없고 채소는 우리가 볶으면서 밑간을 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양념으로 밑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스를 조금 넉넉히 가미를 해서 촉촉하게 비벼 드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채소들. 네, 채소는 보기 좋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면은 사실 아이들이 채소 잘 안 먹잖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또 음식을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먹기 좋아 보이는 그런 음식이 또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부 넣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혼자서 웃어요. 뭐든지 즐겁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 위에 소스 얹고 네, 볶은 채소 골고루 담았고요. 그 위에 주재료, 오늘 두부 이렇게 담아서 두부는 취향 따라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두부를 가운데가 좋을까요? 여기 이특 씨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네. 두부가 주인공인데 가운데로 가야 되나? 삥 돌려서 담아도 또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준비한 네, 고명 얹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는 음식이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식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두부의 부드러움과 채소의 아삭아삭한 식감도 있지만 여기에 뭔가 바삭한 식감의 재료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맞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고명으로 오늘 제철에 또 구할 수 있는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너무 좋죠, 예. 살짝 튀겼어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튀겼고요. 네. 이특 씨는 제가 오늘 누룽지를 누룽지. 튀겨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크기가 크니까 손으로 부셔서 위에 골고루 네, 끼얹어 주시면 드실 때 또 굉장히 바삭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집에 남은 재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베이비 채소 조금 얹어서 네, 베이비 채소 담고요. 그러면은 네, 마지막 통깨로 멋지게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본 두부 채소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소한 두부와 구수한 된장 소스의 만남.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편한 박보경표 두부 채소 덮밥. 노릇하게 지진 두부와 매콤한 소스의 환상 조합. 푸짐하게 즐기는 이특표 두부 채소 덮밥. 자, 오늘은 여름 채소의 맛있는 변신, 그 마지막 시간, 금요일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두부를 활용한 두부 채소 덮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소스의 두부 채소 덮밥이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된장이 들어간 구수한 두부 채소 덮밥이었는데 맛은 또 어떨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네. 된장이 들어간, 그렇죠? 제가 네. 모든 재료를 조금 골고루 섞어서 드시기 편하게 버무려 드려 네. 볼게요. 그래서 저는 구수한 된장을 넣어서 고소하면서도 또 청양고추를 저는 썰어 넣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칼칼하면서도 또 구수한 맛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덮밥일 것 같고요. 네. 이특 씨가 좋아하는 매콤하면서 달콤한 네. 그런 네, 맛이 될 것 같아요. 된장으로 맛을 낸 된장 두부 채소 덮밥이죠. 중간에 이렇게 드시면서 방울토마토가 또 입안에서 네. 이렇게 터지는 그런 느낌이 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된장의 구수함과 그 씹으면 씹을수록 각종 채소들의 맛이 다 느껴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방울토마토가 탁 터지니까 야, 이게 뭔가 입안에서 사실 채소만 먹으면 금방 물리거나 질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된장의 구수함이 그 채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또 묶어주지 않나. 입맛을 오히려 더 살려주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시다가 또 네. 여기에 또 이렇게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칩 또 드셔보시면 또 바삭바삭한 식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영양 만점이고 그리고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름 채소가 들어갔고요. 또 여기에 이제 두부로 단백질 보충까지 되어서 굉장히 맛도 좋으면서 맞습니다. 영양이 듬뿍 네. 담긴 음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이 고추장을 활용한 고추장 두부채소 덮밥이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좀 크게 또 이렇게 해서 채소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특 씨 네. 버전은 네. 고추장이 들어가서 그래도 굉장히 맛깔스러워 보이는 네네. 네, 자, 있습니다.
음. 또 마찬가지로 드시다가 누룽지도 드셔보시면 바삭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그 비빔밥 먹을 때 이게 밥 비벼 먹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밥을 비벼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채소들이 확 들어오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누룽지를 이렇게 옆에 꽂아놓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으깨가지고 통깨 뿌리듯이 좀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입 크게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채소를 씹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바삭하게. 맞습니다. 네, 누룽지 같이 맞습니다. 씹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밥이지만 소스를 재료와 따로 조리했기 때문에 재료의 식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렇구나. 아삭한 채소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식습관이 뭐 고기라든지 맵고 짜고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채소들을 좀 많이 드셔서 나트륨도 배출해 주시고 건강을 또 챙기셔야 될 텐데 이번 한 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께서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한 주 동안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또 놀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